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루 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모아져서 오늘을 이루었다 하겠습니다. 참 오래전에 로메로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1970년대 말 중남미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군사 독재 치하에 있었을 때에 카톨릭 신부였던 로메로가 추기경이 되면서 그 불의와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는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 군부 독재 정권이 보낸 암살자의 손에 의해서 피살되고 맙니다. 저는 그 영화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암살의 위협과 그런 협박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대적인 책임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떨리고 고귀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중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그 역사의 피 흘림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에 비춰본다면 참 우리나라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한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지난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산업화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이 있었고 또 멀리 중동 사막에 나가서 뜨거운 모래바람과 싸우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또 한국의 민주화 역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시대에 눈뜬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던 것이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오늘이 있었고 이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합해서 정보화 시대를 나아가고 있고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나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 이제는 세계사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참 혁명에 가까운 사회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피터 드라커는 넥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에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격심한 변화를 겪은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20년 동안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을 나라 역시 한국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아십니까? 2050년이 되면 중국이나 인도의 국가 경제력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의 전망입니다. 동시에 1인당 소득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가면 1인당 소득이 8만 불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인의 그 독특한 열심과 뛰어난 그 창의력을 가지고 IT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넓은 공간 속에서 주인공으로 뛰게 될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요? 혁명을 이만큼 이루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혁명의 변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의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독창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기에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땀으로 사회가 발전과 성장과 안정을 이루었을 때 일어나는 가장 위험한 것은 오만과 독단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이제 창의력을 잃어버리고 지배적 소수자가 되고 이제까지 그들을 지지해 오던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큰 실패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 어제의 성공에 자만하고 안주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회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우리 한국이 짊어져야 할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널리 읽혀졌습니다. 거기에서 자그마한 한 부족이었던 로마가 천년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요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의 관용성, 개방성,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도층들은 자기들이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로마 지배계층의 덕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콜로세움 또는 당시의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아피아가도, 이건 모두 다 지배계층의 그 집안에서 그 모든 재정을 털어서 이런 공공 건축물이나 공공 시설물들을 기부했던 것이죠. 이런 열린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는 1000년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 삶의 진정한 혁명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비극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첫 유람선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무려 1,500명이 숨을 거두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타이타닉호에 얽힌 일화가 소개되었습니다. 타이타닉 사고가 났을 때에 아더 웨스트라고 하는 36의 젊은 아빠가 6살짜리 딸, 또 1살짜리 두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 위기를 맞아서 아내와 두 딸을 구명보트에 태우고 그들이 안전하게 배에 내려간 것을 본 다음에 얼른 선실로 뛰어가서 그 보온병에 우유를 담아서 달아 내렸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여기서 죽지만 사랑하는 딸이 이 추운 바닷속에서 헤맬 것을 생각하고 우유를 달아내려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빠는 그 배와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아마도 이런 험한 경쟁사회 속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은 일찍 지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사랑의 범위를 내 자식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두루두루 내 이웃에게 눈을 들어서 나누어 주는 것.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곳 자카르타의 신동엽이라는 개그맨이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스개를 하더군요. 과연 사랑은 이적을 일으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모처럼 동창들이 만났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 옆에 메리엇 호텔에서 모처럼 만나서 하루 날 가는 줄 모르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다음 달에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래 다시 만나자.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메리엇 호텔이라는 이름이 영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말합니다. 그럴 것 없이 우리 메리아스 호텔로 기억하자.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다음 달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 한 사람이 찾아가는데 기사가 묻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런데 이 메리아스 호텔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번쩍 생각이 나서 말합니다. 난닝구 호텔로 가주세요. 그런데 기사가 메리엇 호텔로 데려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손님을 배려하는 그 진정한 관심이 이 사랑이 이적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요. 또 어떤 분은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만 글쎄 전설의 고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사가 알아채고 예술의 전당으로 안내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풍성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